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노후 정보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의 금융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소식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국내 주요 은행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금융제도와 디지털 화폐 도입에 따른 변화, 그리고 이에 대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점들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은행 거래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시나요? 월급을 받고 생활비를 관리하며 각종 납부와 송금을 하기 위해 우리는 은행 계좌를 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익숙하게 이용하던 은행 거래가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변화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부산은행 등 국내 주요 7개 은행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은 2025년부터 변경되는 금융제도의 주요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서 우리 시니어님들께서 준비하셔야 할 점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우리가 은행을 통해 돈을 관리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안전성 때문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분실이나 도난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필요할 때 쉽게 자금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고 생활비를 관리하며 각종 공과금이나 대출, 상환 등을 처리하는 데도 은행 계좌는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용하는 은행이 파산한다면 내 돈은 안전할까요? 이러한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가 바로 예금자 보호제도입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영업이 중단되었을 때 예금자의 자산을 일정 한도 내에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는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한 금융기관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예금 원금과 이자를 합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도가 2025년부터는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즉, 한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과 이자를 포함해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조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등 원리금 보장이 되는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며 펀드나 주식, 실적, 배당형 보험 등과 같은 투자 상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예금자 보호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투자 상품의 위험성을 소비자가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변화입니다. 이처럼 보호 한도가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한 은행에 예치하는 것은 여전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자산을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하여 예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 각각 1억 원씩 나누어 예치하면 각 은행당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니 자산 보호의 범위를 더욱 넓힐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예금의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자체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한도와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신협의 경우 보호한도가 5천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고 새마을금고는 2천만 원 한도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미리 확인하고 자신의 자산이 어떤 제도 아래 보호받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장받는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펀드나 주식, 실적 배당형 보험 등은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러한 상품에 투자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금융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분산 관리 외에도 정기적으로 금융상품의 보호 한도와 조건을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변화하는 금융제도에 적응하고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안정된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준비입니다. 이 디지털 화폐 도입. 다음으로 2025년에 큰 변화를 가져올 디지털 화폐 도입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디지털 화폐,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는 기존의 실물,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화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진 디지털 자산입니다. 정부는 2023년 11월에 디지털 화폐 발행 계획을 발표하며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부산은행 등 7개 은행이 실증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화폐는 모바일 전자지갑을 통해 발행되며 정부가 제공하는 교육, 문화, 복지 바우처와 같은 지원금을 디지털 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방식은 현금 없이 전자지갑으로 모든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공과금 납부, 세금 결제, 물품 구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가게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면 내 전자지갑에서 판매자의 전자지갑으로 예금 토큰이 이전되는 방식입니다. 디지털 화폐는 현재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과 유사한 점도 있지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공신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물 화폐를 유통하고 관리하는 비용을 줄이고 분실이나 도난의 위험을 없앨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전자지갑을 통해 간편하게 공과금이나 세금을 납부하거나 물품을 구매할 수 있어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에게는 큰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다만 디지털 화폐 사용 시 모든 거래 내역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의 구매 패턴, 이동 경로,
이용 서비스 등이 추적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정부의 감시 도구로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러한 디지털 화폐의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하신 후 새로운 변화에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미리 전자지갑 사용법을 익혀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 연습해보시거나 은행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를 활용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앞으로 디지털 화폐가 보편화되면서 우리 일상에서 현금 사용이 줄어들고 새로운 방식의 거래가 주를 이루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구독자분들께서는 정보와 기술을 미리 익히시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금융 생활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3. 디지털 화폐의 장점과 단점. 디지털 화폐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중앙은행에서 직접 발행되기 때문에 실물 화폐를 제조하고 유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현금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위험이 없고 전자지갑을 통해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공과금 납부, 세금 결제, 물품 구매 등 일상적인 거래가 훨씬 편리해질 뿐 아니라 화폐 관리와 보안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에서 직접 발행한 디지털 화폐는 위조나 변조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화폐는 모든 거래가 전산 시스템에 기록되므로 개인의 소비 패턴과 금융 데이터를 정부가 쉽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개인의 행동과 소비를 통제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가 해킹당하거나 부적절하게 활용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화폐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디지털 소외계층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전자지갑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디지털 화폐가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층을 위한 교육과 지원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화폐는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과 편리함을 가져올 수 있는 도구이지만 동시에 이에 따른 부작용과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독자분들께서는 디지털 화폐의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변화에 맞는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4. 구독자분들을 위한 준비사항. 1. 자산 분산 관리. 2025년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금융기관별로 더 넓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자산을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한 은행에 2억 원을 예치하면 그중 1억 원만 보호받고 나머지 금액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두 은행에 각각 1억 원씩 분산하여 예치하면 두 은행 모두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뿐만 아니라 지역은행이나 특수금융기관을 활용해 분산,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예금 등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자체보호제도를 운영하므로 각 금융기관의 보호 한도와 조건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분산 관리를 통해 불확실한 금융 환경에서도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 학습? 디지털 화폐는 2025년부터 우리의 금융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기술입니다. 특히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는 기존의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며 공과금 납부, 물품 구매, 세금 결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전자지갑의 개념과 사용법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해 전자지갑을 개설하고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행에서 제공하는 설명서를 참고하거나 모바일 앱을 이용해 전자지갑을 설정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디지털 화폐의 도입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거나 은행이 제공하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새로운 기술에 익숙해지는 것은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3.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화폐는 모든 거래 내역이 전산화되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나 금융기관이 개인의 소비 패턴, 이동 경로, 구매 내역 등을 추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래 내역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전자지갑 사용 시 강력한 비밀번호 설정, 2단계 인증 사용, 정기적인 보안 업데이트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세요. 또한 의심스러운 메시지나 링크는 클릭하지 않고 개인 금융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거래 내역이나 개인정보 보호에 의문이 생긴다면 금융 전문가나 은행 직원의 조언을 구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현금 사용 대비. 디지털 화폐가 보편화되더라도 아직 모든 환경에서 이를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긴급 상황에서는 현금이 여전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금액의 현금을 비상금으로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령층이나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현금을 기반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마련하거나 디지털 화폐 사용이 어려울 경우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결제가 불가능한 소규모 상점이나 전통시장을 이용할 때를 대비해 소액 현금을 휴대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이와 더불어 현금 사용과 디지털 화폐 사용을 병행하며 점진적으로 디지털 결제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이후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산 분산 관리, 디지털 화폐 학습, 개인정보 보호, 현금 사용 대비라는 4가지 준비 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2025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금융 제도와 디지털 화폐 도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우리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한 노후 정보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와 금융 생활에 도움이 될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